제4장 경찰 공무원과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찰 공무원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 경찰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죠. 이렇게 경력직과 특수격리직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특정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직 공무원과 의경은 이제 우리 경찰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죠. 하지만 형법상 공직방위라든가 또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의 개념은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형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면은 공직방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고 또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공무원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분류를 보면 이제 계급은 책임과 보수의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분류입니다. 그리고 경과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수평적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과의 구분은 대통령령, 경찰 공무원 임용령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경과를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경과를 부여해야겠죠. 경과는 이제 총경 이하에 부여를 하며 총경 이하에만 부여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수사하고 보안은 경정 이하에 대해서는 부여가 된다. 그리고 종류에는 일반, 수사, 보안, 특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일수, 보특이 되겠죠. 특수에는 항공하고 정보통신 경과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정살. 예전에는 이제 뭐 운전 경과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단순화시켰습니다. 특수 경과로 해서 특수 부위에 원래 항정살이 있죠. 예. 일수, 보특, 항정살.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 경과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5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의 12월 1일에서 해당 연도의 4월 30일까지 사이에 있으면은 4월 30일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으면은 11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에 그 5년이 되는 날이 언제 속하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되는 날이 4월달 말, 4월 말까지죠. 그리고 11월 말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유효기간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경과잖아요. 수사 경과를 슈사 경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슈사.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슈에 이제 유 받침이 있죠. 유에서 이제 이 막대기 두 개가 보입니다. 막대기 두 개를 연상을 해서 11을 연상을 하고, 그리고 사니까 4월달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사 경과는 이렇게 막대기 두 개, 11일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고 또 4월달까지가 한 단락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 경과는 슈사 경과가 되겠죠. 수사 직무 교육을 이수하든지 아니면은 경과 갱신을 위한 시험을 합격을 하면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휴직 등 사유로 갱신할 수 없으면은 연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슈사 경과도 필수적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겠죠. 이게 보면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필수 해제 사유만 잘 암기를 하면은 곤란할 수 있겠죠. 요것은 이제 검, 오인, 호갱이 되겠습니다. 구리를 검으로 오인하는 호갱은 수사관이 될 수 없겠죠.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검은 금품이라든가 향응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간 연속해서 비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한 경우, 그리고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갱이라고 호타를 넣었죠. 그래서 구리를 검으로 오인하는 호갱은 수사관이 아니죠.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임의적 해제 사유를 보면은 금품 향응 수수 외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일단 뭐 다른 경우라도 징계를 받으면은 임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년간입니다. 3년간이 아니죠. 보통은 이제 5하고 3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이제 2년입니다. 2년간 연속해서 수사부서를 안 왔다. 그러면 또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권침해 편파 수사로 징계받은 경우가 아니고 수시로 진정받아야 됩니다. 뭐 진정도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진정받아야겠죠. 이제 기타 사유를 보면은 뭐 과도한 채무가 있다든지, 그래서 빈곤 상태가 현저하다,
뭐 도박이라든가 사행위, 또 불건전 이승관계 이런 것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또 수사 업무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든가 본인이 수사 근거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직이라는 것이 있죠. 공무원 임용령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뭐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소속 장관은 계속 이제 장관이 나오죠. 전문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을 하고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해야 한다. 우리도 전문직위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식 분야에서 전문직위가 많습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력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 전문직위에 임용된 우리 경찰관은 3년간 전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3년이 나오죠. 3년.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1년짜리는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단기 전보 금지가 되죠. 1년이. 그리고 2년인 경우에는 이제, 뭐 감사라든가 감찰관은 2년간 전보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위는 3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근무 관계를 보면은, 먼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혹은 끝까지 근무한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임명을 받는 날이 뭐 오전 10시를 하더라도 임명장에 적힌 날짜, 그러니까 00시부터 그 사람은 공무원을 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하는 게 뭐 오후 뭐 한 2시쯤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날 24시까지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라도 공무원으로 있었다면 그날 하루 전체를 그 공무원의 신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법이 아니죠. 이제 날짜에 대한 이러한 계산은 조금 세부적인 것이 되어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는 임용 결격 사유는 경찰 공무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6일부터 시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임용 결격 사유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실무종합에서 또 문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바로 아두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를 보면은 한복 후파 자선파 미성년 영삼이 성 100만세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한복 그 뒷부분이 파였는데 자연스러운 선으로 파였다는 것이죠. 아주 예쁘게 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영삼이가, 영삼이는 이제 횡령의 0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그리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 100만세는 성범죄로 100만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한복 뒤가 자연스러운 선으로 파여서 영삼이가 뭔가 조금 느낌이 왔다는 이야기죠. 예, 느낌이 조금이 온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 위에 가서 다시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안 되고, 또 복수 국적자는 안 됩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은 복수 국적자도 가능하죠. 그 일반 공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도 시험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뭐 당연하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뭐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이죠. 우리 경찰은 자격 정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죠.
아래에 당연퇴직 사유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일반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다시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좀 더 엄격하게 파면이나 해임을 받았다면 아예 경찰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임용 결격 사유에서는 과거에 공무원에 있다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또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이런 범죄를 한 번이라도 범하면 바로 퇴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영사미가 됩니다. 횡령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예 형을 받거나 혹은 치료 감호가 확정이 된 경우,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성범죄는 아주 엄격하게 그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한 것은 이것이 우리 규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라고 적어둔 것이죠. 구체적으로 파면이 뭐 몇 년이고 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아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당연퇴직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사후에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인데, 당연퇴직 사유는 조금 완화된 것이죠.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 신청, 이것을 하지 않았거나 또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임용 결격 사유보다는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6호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무조건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데, 당연 퇴직 사유가 되려고 하면은 뭐 성에 관한 범죄라든가 뭐 뇌물에 관한 범죄, 횡령에 관한 범죄로 이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는 안 되고 이러한 범죄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뇌물인데 뇌물은 금품투수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했습니다. 금성 횡령입니다. 요것은 이렇게 바꾼 것은 뒤에 또 금성이라는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금성 횡령으로 바꿨습니다. 금성을 횡령을 하면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임용권자와 징계권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용권자가 이렇게 대통령, 뭐 경찰청장, 지방청장, 서장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를 또 잘 봐야겠죠.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경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청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관은 물론 행안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정의 신성면은 이제 신규 채용, 승진, 면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또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죠. 또 예외적으로 청장이 제청합니다. 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총경 이상은 장관이 제청을 하죠. 청장은 추천만 합니다. 근데 경정의 신성면에 대해서는 청장이 제청하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은 또 경찰청장이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총경 인상을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경정 이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총경에 대해서도 강정, 전복, 휴직에 대해서는 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경위, 경감으로 신성, 신규 채용, 승진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앞서 그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청장이 경정 이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지방청장 등에게 경감 이하에 대해서 임용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장 등이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위임이라는 것은 그 권한이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고 사후에 취소라든가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경위 경감으로 신청할 때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청장도 경정에 대해서 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파, 전복, 휴직인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파는 파면이 아니겠죠. 파견입니다. 파견, 전복, 휴직입니다. 파면이 되면은 그것은 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장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경찰서 내에서 경감 이하의 전보입니다. 그럼 A 계에 있는 경감을 B 계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잘 그 내용은 알겠지만 암기하기가 힘들어 보이죠. 자, 우선 이제 경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정은 신성면입니다. 신라면이 아니죠. 신성면이고, 그리고 총경은 강정, 전복 먹고 휴직합니다. 강정, 전복, 휴직입니다. 그리고 경정은 파, 전복, 휴직입니다. 강정이 아니죠. 파, 전복, 휴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구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제가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총경 이상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장관이 제청을 한다 그랬습니다. 장관이 제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경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경정은 신라면이 아니고 신성면입니다. 이 경우는 누가 제청하죠? 청장이 제청합니다. 자, 계급이 좀 낮으니까 청장급에서 제청한다는 것이죠. 자, 대통령 밑에 이제 우리 경찰청장이 있겠죠. 청장은 자, 총경 경정이 있는데 총경 중에서도 어떻게 하죠? 강정, 전복, 강정하고 전복입니다. 맛있겠죠? 휴직. 자, 강등, 정직, 전보, 복직, 그리고 휴직, 직위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원래 이제 청장 상이 경정이죠. 그런데 또 경감, 경위까지도 어떤 경우에 신성인 경우에는 사진 승인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청장이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기 채용과 승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청장이 있겠죠. 지방청장. 지방청장은 원래 경감 이하에 할 수 있는데 경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뭐죠? 자, 파, 전복, 휴직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얼굴이 가리니까 조금 더 내려서 파, 전복, 휴직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경감 이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서 내에서 경감 이하에 대해서 전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 또 청장, 지방청장, 서장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계급별로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암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아래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징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임명권하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요것을 같이 제가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앞으로 먼저 당겨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징계 종류를 보면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전책이 있죠. 그래서 파해, 강정, 감견입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자, 파도치는 해변에 강정마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강정마을이 있죠. 감귤이 유명합니다. 이 강정마을은 제주도에 그 해군기지를 설치할 때 상당히 그 반대를 했었죠. 거기가 강정마을입니다.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니까 당연히 파도치는 해변입니다. 파도치는 해변에 있는 강정마을에서는 또 제주도에 있으니까 감귤이 유명하겠죠. 감귤이 유명하다. 이렇게 순서대로 우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면은 경무관 이상, 뭐 총경, 경정, 경감이야 이렇게 위에 또 적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청장이 제청에서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방청장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 두 칸 올라가죠. 두 칸 올라가고 또 옆으로 두 칸 갑니다. 자, 요렇게만 선을 그을 수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청장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청장이 하는 것을 보면은 총, 경, 강, 정이 되는 것이죠. 총, 경, 강, 정에 대해서는 청장이 한다. 이렇게 또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도표를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청장이 제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처럼 뭐 장관이 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뭐 장관이 제청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청장이 제청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경정에 대한 신성면, 징계에 있어서는 청장이 제청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징계는 보면은 이제 그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기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청장이라든가 또 장관이 바꿀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청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으로 바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경정은 이제 총경보다 계급이 좀 낮으니까 경정 신성면에 대해서는 청장이 제청을 해서 장관 제끼고 바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청장이 제청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정 신성면하고 이 징계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파도 치는 해변에 강정마을이 있죠. 이렇게 꺾어가면 강정마을입니다. 이게 이제 감귤이 유명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징계의 순서를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지금 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감귤입니다. 감봉과 견체. 이것은 이제 경징계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총경, 강정에 대해서 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총경하고 경정은 이 강정이죠. 강정에 있고, 경무관은 이제 이 감귤에 있습니다. 감귤에 이렇게 있고, 청장이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안 나면은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계급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강정까지 길다란 것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경무관은 동그라니까 이렇게 이제 감귤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도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임용이라고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징계에 있어서는 중징계만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해, 강정만 임용이 되는 것이고, 감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죠. 경징계는 임용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보통 신규 채용하거나 뭐 승진하거나 파견, 전보, 그리고 복직이 나오죠. 복직이라는 것은 이제 직을 그만두거나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복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휴직을 했다면은 다시 복직이 되는 것이죠. 쉬었다가 오는 것이니까. 직위 해제도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죠.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중징계 중에서도 강등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업무를 못하죠. 3개월 동안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계급도 깎이지만 3개월 동안 정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 같은 경우도 1개월에 3개월 동안 업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직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했고,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장관이 제청을 하죠. 그리고 뭐 징계라든가 경정의 신성면에 대해서는 청장이 제청을 한다. 그래서 누가 제청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자문기관이죠. 코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자, 5명에서 7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경찰청의 인사담당국장입니다. 인사담당국장은 지금 현재는 경무인사기획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이제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뭐 이 인사담당국장, 그러니까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죠. 의결 정족수는 제적 가반수가 찬성합니다. 보통은 제적 가반수가 출석을 해서 출석 가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뒤에 그 종합편에 일목요요 하나가 정리가 되어 있죠. 한번 종합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종합편의 뒤편에 있는 종합편입니다. 뒤편에 있는 종합편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위원회 중에서 재적 3분의 2가 출석을 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소청위원회가 있고 정기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위원회가 있고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출석은 뭐 당연히 제적 과반수 이상인 출석을 해야겠죠.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제적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 경우가 보상금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코치인연에서 코치를 하니까 자문위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적 3분의 2는 제3위가 됩니다. 제3위. 영삼위도 있고 제3위도 있죠. 제3위가 원래 이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자기가 정규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청을 했죠. 소청을 해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적 과반수 찬성인데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제과점. 제과점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인터넷에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당한 어떤 인사로 인해서 못된 것, 정규직으로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인사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제3위가 소청해서 정규직으로 된 이후에 제과점에서 보상금으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적 3분의 2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제적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암기해 나갑니다. 밑에 그림도 하나 있죠. 지금 제3위가 이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으로 그동안에 소청하느라 도와준 그 여사친이겠죠. 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